제가 볼 때 비트코인은 저한테 약간 서울 아파트 같은 거예요. 공부를 내가 많이 안 해도 되는데 괜찮은 수익률. 서울 부동산보다 수익률이 높은데 리스크가 적어. 매일매일 이렇게 나눠서 사도 돼. 우상향할 게 보여. 그런 종목이거든요, 저한테는. 비트코인 지금 사신다고 하면 올해나 내년을 보는 게 아니라 2030년, 32년에 8에서 12억 정도를 간다고 보고 이제 투자를 들어가는 거죠. 내가 가진 자금 1억이면 30%, 3천만 원은 지금 사고 나머지 7천만 원은 3년 동안 매일매일 나눠서 살아. 떨어지면은 떨어질 때 또 모으게 되니까 결국에 3년 평균가로 사는 거잖아요. 네, 일부 전문가분들은 비트코인 사이클이 깨졌다고도 주장하시는데요. 네. 이사님은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먼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 부동산 내 집 마련 전문가 저는 네. 그 확실히 자신이 있는데 비트코인은 전문가가 아니고 저도 여러분과 같은 투자자다. 투자자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고 저는 이 부분에 굉장히 동의하는 편입니다. 사이클은 깨졌다고 봐야죠. 전통적인 우리 기존에 있었던 사이클은 깨졌다고 봐야 되는데 이제 두 가지 의견이 나눠지는 것 같아요. 사이클이 깨졌다라고 보는 쪽은 이제 개인의 투자자에서 기관의 자산으로 완전히 이제 세력이 바뀌어서 예전처럼 요동치고, 그러니까 개인의 심리에 따라 폭등했다가 폭락했다가 알트코인 막 따라 올랐다가 이게 아니고 이제 쉽게 말하면 점점 주식화되고 있는 거다. 이게 상승폭도 제한적이고 하락폭도 제한적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튼튼한 비트코인으로 몰린다 자금이. 이런 의견이 있는데 저는 이쪽에 더 동의하는 편이에요. 다만 사이클이 이제 완전히 이제 이게 뭐 상승 이게 폭등 폭락 아예 알트코인 끝난 거냐 그건 아니라고 보는 게 결국에는 아무리 기관 장세로 바뀌었다고 해도 유동성이 폭발하고 금리가 저금리 기준으로 가고 불확실성이 풀리고 나면 결국엔 기관에서 번 돈도 또 알트로 흘러가거든요. VC들도 투자를 하고. 근데 지금 그게 끊겨 있는 거예요, 기관들이. 그리고 바뀐 게 또 있죠. 사이클을 주장했던 분들의 가장 큰 논리 중에 하나가 저금리와 유동성 폭발입니다. 돈을 많이 찍어는. 근데 지금 그게 아직 안 온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원래대로라면 지금 사이클대로라면 전쟁도 없어야 되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 이런 거 안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맞을 수도 있었어, 사이클대로. 그러니까 결론은 과거의 어떤 데이터 차트를 보고 사이클, 특히 온체인 지표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지금은 미국 주식의 나스닥을 뭐 후행한다, 선행한다 얘기가 많이 있는데 돈이 달러가 얼마나 풀리냐, 금리가 저금리 기조냐, 세계 불확실성이 낮춰지고 있느냐, 저유가냐, 뭐 요런 게 더 중요해진 시기 같아요. 네, 그렇게 봅니다. 또 비트코인은 파는 게 아니라 모으는 거다 이런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장기 존버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시나요? 저는 이거를 굉장히 신봉을 하고 지금 따라해서 저도 계속 매달 DCA로 사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비트코인 한 번에 막 한 개씩 그냥 한 번에 사기도 했고 그 8천일 때도 한 번에 샀고 1억일 때도 한 번에 샀죠 제가. 저는 이제 부동산 투자자이기도 하지만 자산을 이제 옮긴 제가 23년 말부터 그 어떻게 보면 부동산 투자자 전문가로서 최초로 부동산만 보면 안 되고 비트코인을 같이 가져가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지금 방송을 계속 찍고 있는데 요즘은 그래도 조금씩은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전보다는. 물론 또 이제 부동산이 많이 오르니까 헛소리 하지 마라 부동산이 최고다 이런 분도 계신데 장기 존버 전략은 굉장히 좋죠. 비트코인을 저는 2030년, 32년 시점에 지금이 한 최소 8배, 한 10억 정도로 보니까 한 개를 금시총을 따라갈 거라고 보고 또 이제 마이클 세일러라든가 아니면 미국의 어떤 투자 자문 회사들 혹은 캐시우드 같은 그런 분들은 뭐 베어 케이스로 갔을 때 한 뭐 29% 연평균, 뭐 40% 상승, 불 케이스는 뭐 72% 상승, 10년, 5년 동안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는 편이에요. 적어도 비트코인 하나에 뭐 진짜 뭐 50억 간다 여기까지는 모르겠는데 10억까지는 좀 보고 있어요. 이 금자산 시총은 따라갈 거라고 봅니다. 진짜요? 네, 다만 이제 이거는 이제 이렇게 간다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갈 수 있어요. 혹은 이렇게 갈 수 있어요. 부동산하고 비슷하게 보는데 좀 더 변동성이 크죠. 그러니까 DCA 장기 적립식이 좋은 게 하락했을 때 많이 사고 비쌀 때 조금씩 모으고. 저는 비트코인은 장기 보유가 좋습니다. 다만 이제 파는 게 아니든 조금 다르죠.
만약에 올해 말에 폭등했다. 1억 5천 하던 게 뭐 한 4억가 됐다. 네. 3억이면 조금 고민할 것 같은데 막 3억 5천 됐다. 네. 그러면은 일부 매도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다 파는 건 아니더라도. 네. 단기 과열 왔다고 보고, 특히 자금력이 내가 풍부하면 모르겠는데 저는 뭐 집도 사야 되고, 아니면 집도 좀 넓히고 싶고, 아니면 애들 유학비도 들고, 아니면 뭐 주식 투자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비트코인 뭐 한 1억 투자해가지고 한 3억 됐다. 네. 그러면은 1억 정도 원금 정도 회수는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 원금 가지고 집을 넓힐 수도 있고, 주식 살 수도 있고, 현금 보유했다가 네. 뭐 비트코인 더 떨어지면 살 수도 있고, 아니 네. 현금 들고서 뭐 다른 투자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 정도는 가능해서 무조건적으로 팔면 안 된다라는 비트맥시의 주장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산시장은 과도하게 급등이 나오면 급락도 하니까 저라면은 너무 많이 급등한다면 연말 시점에 적어도 원금은 팔아서 빚을 갚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내가 대출 받아서 했다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사님은 3억 5천까지 가면은 그때는 매도 타이밍이라고 보시나요? 금액으로 정하진 않는 네. 게 그때 분위기와 어떤 또 세계 경제를 봐야죠. 와, 미친 듯이 지금 금리 인하 가고 있어 미국이. 네. 그 다음에 러우 전쟁 끝났어. 네. 이스라엘 이란 전쟁 끝났어. 네. 뭐 유가 막 내려가. 네. 그 다음에 지금 그 유럽 뭐 우크라이나 부흥시킨다고 막 미친 듯이 돈 찍어. 네. 영국도 지금 파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영국도 막 돈 찍어. 네.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감세안 통과시키고 미국 주식 너무 좋아. 미국 주식도 너무 좋고 한국 주식도 너무 좋고 한국 부동산 너무 좋고 비트코인도 너무 좋아. 다들 투자를 못해서 난리야. 그러면 좀 더 기다려 봐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뭔가 위험 신호들이 막 나와. 네.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 아니면 이제 그 유동성 상승이 끝나고 이걸 흡수할 긴축으로 조금 돌아서는 데가 나왔다. 아니면 뭐 일본이 금리를 미친 듯이 올린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대만, 중국이 지금 전쟁 날 수도 막 이런 위험 신호들이 나오면 그때는 일부 상황. 근데 그러니까 금액으로 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그렇죠. 부동산 얼마 되면 팔 겁니까? 뭐 요 정도면 팔 거예요. 금액 정해놨죠. 근데 그때 분위기를 봐야지. 그쵸. 봐야죠. 네. 그럼 이게 초기 투자자분들은 지금 비트코인 좀 사도 되는지 아니 조금 이따 사야 되는지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지금 딱 사기 좋은 타이밍이라고 보시나요? 뭐 베스트는 아니죠. 베스트는 78,000불 할 때 샀어요. 지금 105,000불 하니까. 근데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투자를 하신다는 거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내가 사고 팔아서 한 2배 벌 거야 라고 하면 늦었죠. 그러려면 작년에 제가 막 유튜브 나와가지고 웅달님이랑 같이 막 비트코인 사기 좋습니다 했더니 6천만 원, 8천만 원 1억일 때 샀어야지. 네. 그쵸? 저도 늦은 편인데 2,500에 산 분들도 많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단기 투자로 보면 비트코인보다 좋은 종목이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투산 뭐 지금 뭐 SMR 원전으로 폭등했죠. 그 다음에 2차 전지도 과거에 단기적으로는 급등했고, 네. 그 다음에 뭐 조선주, 방산주 우리나라도 있고, 해외 미국으로 치면은 뭐 리게티 컴퓨팅 아니면은 테슬라도 있을 거고, 네. 저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안두릴하고 저 팔란티어 이런 거 뭐 아니면 뭐 저기 일라이릴리 타이어트 저 위고비약 이런 거 맞추면 막 3배, 5배, 10배도 벌잖아요. 그렇죠. 그럼 단기로 투자할 거면 비트코인을 볼 거냐? 반대. 단기로 보실 거면은 주식을 봐야죠. 지금 안 오른 거. 근데 공부를 많이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비트코인은 저한테 약간 서울 아파트 같은 거예요. 공부를 내가 많이 안 해도 되는데 괜찮은 수익률. 네. 야, 서울 부동산보다 수익률이 높은데 리스크가 적어. 그리고 한 번에 안 사도 돼. 서울 부동산처럼.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나눠서 사도 돼. 네. 우상향할 게 보여. 그런 종목이거든요, 저한테는. 일론 머스크처럼 이런 저기 리스크가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가 써서 막 폭락하잖아요. 네. 뭐 중국이 전기차 잘 팔아가지고 이 시장 망한 그런 거 없어요. 비트코인은. 알트코인은 그런 게 있지만. 그래서 저한테 비트코인은 장기 우상향을 보는 굉장히 리스크가 적은 그런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지금 사신다고 하면 올해나 내년을 보는 게 아니라 2030년, 32년에 8에서 12억 정도를 간다고 보고 이제 투자를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30% 내가 가진 자금 1억이면 30% 3천만 원은 지금 사고 네. 나머지 7천만 원은 3년 동안 매일매일 나눠서 살아. 그럼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 그러니까 떨어지면은 떨어질 때 또 모으게 되니까 결국에 네. 3년 평균가로 사는 거잖아요. 테슬라를 여러분 아니면 저 팔란티어를 1년 동안 중간 평균가로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많이 먹고 있을 거예요. 엔비디아를 3, 4년 동안 평균가로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울 부동산을 평균으로 못 사니까 서울 부동산 이 타이밍이 너무 중요한 거지. 그쵸. 한 번에 사야 되니까. 네. 그럼 이사님께서 투자할 때 중요하게 보는 시그널이랑 지표가 있을까요? 저는 전문 비트코인 투자자라고 네. 보기에는 어렵죠. 왜냐면 전문 투자자분들은 타이밍까지 보고 네. 저렴할 때 더 많이 사고 네. 그다음에 조금 비쌀 때 뭐 팔기도 하고 단타로도 보시니까 수익 매매도 하시고. 근데 저는 그 관점이 아니고 저는 비트코인을 금 같은 관점으로 투자하는 거잖아요. 해지 자산. 네. 그리고 수익률이 높은 괜찮은 자산 앞으로 10년 동안. 그러니까 적립식 투자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런 시그널이나 지표라기보다는 그런 거는 있죠. 이게 지금 대중들이 얼마나 비트코인에 유입을 되고 있나. 네. 저는 약간 휴먼 인덱스나 아니면 저 기관 자금 들어오는 건 좀 보죠. 미국에서는 지금 기관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비트코인에. 네. 알트는 안 들어가니까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주변의 분들이 조금 지식인 분들 혹은 네. 중상층 분들이 조금씩 비트코인을 사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부동산 전문가 분들 중에서도 최근에 아파트 팔고 비트코인 샀다는 분들 생기고 있어요. 분당 아파트 파신 분도 계시다고 합니다. 그럼 아파트 판 돈을 전부 다 비트코인에 넣으신 거예요? 네. 5개, 10개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제가 얼핏 이렇게 전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많이 바뀌고 있어요. 제가 옹달책방에서 PD로서 1년 전에 주식 게스트 분들한테 저는 주식을 앞으로 이야기하려면 비트코인을 꼭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암호화폐를. 암호화폐 기업 서클 같은 거 주식 설명하는데 비트코인 모르면 어떻게 설명해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다들 비트코인 사기 아니에요 했는데 지금은 벌써 작년 말부터 달라졌어요. 네. 다들 거인의 정원 출판사에 나온 비트코인 책 좀 달라 그러고 이미 전문가들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부동산도 이제 바뀔 거예요. 제가 8, 9월에 제 책 3천만 원으로 내집 마련 네. 비트코인으로 7년 후에 10억 만들기 책이 이제 부동산 전문가로서 최초로 나올 건데 제가 1년 반 전부터 비트코인 부동산 투자 계속 얘기했던 걸 압축한 책인데 네. 비트코인의 미래는 저는 정말 밝다고 보기 때문에 시그널이나 지표 뭐 그게 아주 상세하게 안 봐요. 장기 투자로 보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건 있죠. 비트코인을 망하게 할 수 있는 치명적인 크리티컬 포인트는 뭘까? 양자 컴퓨터? 네. 아니면은 전 세계 정부가 담합을 해서 51%의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규칙을 바꿀 수는 있거든요. 네. 갑자기 발행량 무한으로 바꾸거나 그런 게 가능할까? 해킹이 가능할까? 아니면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탄핵당하고 비트코인을 버릴 수 있을까? 막 이런 것들을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그게 없어요. 뭐 한 반감기 2-3번 지나서 가격이 못 올라주면은 이 채산성이 안 맞아서 뭐 이 데스 스파이럴 뭐 이런 것들 막 연구하거든요. 네. 지금은 그게 현실화될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니에요. 비트코인 제가 볼 때. 네. 그러니까 굉장히 안전한 거예요. 제가 볼 때. 한 7, 8년은. 그래서 저는 막 그런 지표 단타보다는 이런 걸 보고 장기 지표를 보고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깨뜨릴 수 있는 요소가 있을까 없을까만 봐요. 그럼 7, 8년은 안전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10년 뒤는 안전하지도 못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때는 그때를 가봐야 되는 네. 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이런 거예요. 부동산이 10년 뒤에 무조건 우상향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구 구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인구 구조 때문에 뭐 지방 소멸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서울 부동산에 영향을 못 줍니다, 거의. 근데 AI의 발달로 인한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는 서울 부동산을 진짜로 무너뜨릴 수가 있죠. 강남 부동산이 무너지진 않아요. 근데 서울의 중급지 이상 부동산의 가격을 폭락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트리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는 그래서 부동산 투자 쪽은 AI를 많이 봐요. 어디까지 지금 AI가 왔나? 어떤 일자리가 지금 없어지고 있나? 네. 10년 전에 변호사, 회계사 지금보다 훨씬 먹고 살만했죠. 그쵸. 지금은 다 의사로 몰리죠. 그쵸. 이게 강남 부동산 몰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은 마포 괜찮아요. 마포 성동 괜찮아요. 맞아요. 그쪽에 일자리가 없어지면 강남으로 몰리게 될 수도 있어요. AI 때문에. 비트코인은 지금 그게 안 보여요. 제 눈에는. 저는 그런 쪽만 봐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10년 뒤에 양자 컴퓨터가 정말 무섭다. 예를 들면 자 진짜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인데 비트코인이 미국의 달러 패권에 도움이 안 돼. 중국에도 도움이 안 돼. 러시아에도 도움이 안 돼.
라고 글로벌 7 국가들이 합의를 됐다고 해봅시다. 네. 만약에 어떤 이유에서든 특히나 미국의 도움이 안 돼. 네. 그러면 미국이 지금 정책적으로 막 밀어주고 있잖아요. 네. 근데 미국이 마음을 먹고 몰래 수집해가지고 51%를 갖고 있다가 그거를 딱 망하게 해버릴 수가 있죠. 갑자기 발행량 2,100만 개가 아니라 그거 21억 개로 막 바꿔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51%를 쥐고 있으면. 네. 거기서 비트코인이냐 뉴 비트코인 막 갈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 혼란을 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말도 안 되지만 두 번째로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지금 그쵸. FBI라는 설이 있어. 이거 미국이 한 거다. 이거 다 자작극이다. 네. 이 사람이 막대한 물량을 쥐고 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빵 던져가지고 망가뜨릴 수도 있고 그걸 가지고 51%가 훨씬 미국 20%밖에 없어 했는데 이 사람 물량 합치니까 51%네.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물론 그거를 가격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할 수도 있지만 올리는 요인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발행량을 더 줄일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가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컨트롤 될 수 있잖아요. 정부한테. 그러면 일시적으로는 이게 탈중앙 자산이라서 투자했는데 이게 결국엔 컨트롤되는 자산이었어. 일시적으로 빠질 수도 있잖아요. 위에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쵸. 저는 그런 거 생각해요. 근데 그게 7, 8년 동안은 없을 것 같아. 근데 그러네. 그 뒤는 가봐야 아는 거죠. 네. 그렇죠. 또 약간 국내 암호화폐 시장에서 ETF 도입 논의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정책 변화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뭐 국내 변화는 뭐 별로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안타깝게도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좋은 기회가 있었죠. 네. 업비트 빗썸이 세계 1위 거래소였고 우리나라가 암호화폐의 시장을 주도하는 세계적인 기업들, 지금 뭐 바이낸스 같은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될 수도 있었고 거래소가 될 수도 있고 사업이 많이 나올 수도 있었죠. 안타깝게도 우리 유시민 전 장관님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님께서 때려잡았고 사기라고 하셨고 관료니까 전 이해합니다. 네. 한국은행 관료분들도 이게 국가의 위협이 돼요. 네. 알면서도 아마 그런 얘기 하실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안타깝게도 지금 산업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그냥 뭐 끌려가는 처지가 됐죠. 네. 하청업체처럼 돼가고 있는데 이제 국내에는 암호화폐 시장의 어떤 이니셔티브를 다 상실했으니까 그냥 뭐 주요 메인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슬프지만 전 세계 알트코인 시장이 폭등기가 오게 됐을 때 설거지 시장이라고 저는 봐요. 이제는 덱스라고 하는 데서 그 탈중앙화 거래소 뭐 이렇게 거래소 밑에 시장에서 해먹고 네. 그거 이제 상장하면은 이렇게 막 폭등하거든요.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있으면 1단계에서 막 100배, 1000배 오른 거 네. 2단계 바이낸스나 뭐 코인베이스 이런 데 상장하고 해외 거래소 상장 여기서 또 한 10배 오른 거를 이제 빗썸 업비트 설거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시장이 됐다고 봐서 국내 정책은 이제 이런 알트코인 쪽은 크게 뭐 기대할 게 없고 오히려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법인들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게 해주면 이제 일본의 어떤 그런 기업이나 미국의 MSTR 같이 스트래티지처럼 비트코인을 보유해서 주가를 이제 부양하는 그런 기업들이 나와서 주식 투자 관점에서 조금 더 이게 좋지 않을까. 미국의 서클도 지금 상장하고 그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폭등하고 있거든요, 주가가. 그러니까 주식 측면에서 바라보는 암호화폐는 좋은 게 많아질 것 같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우리도 비트코인 보유하겠습니다. 이러면은 삼성전자 미래가 불안해인데 비트코인이 오를 것 같으니까 주가가 좀 방어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알트코인 시장은 비트코인보다 한 발 늦게 따라온다는 게 전통적인 시각 같은데 지금 주목하면 좋은 알트코인이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 정도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네. 책임질 수가 없잖아요. 알트코인. 네. 알트코인 쉽지 않죠. 지금 그러니까 알트코인이 메이저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오르고 유동성이 폭발하면 오를 텐데 네. 그게 언제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리고 사이클대로 움직이다 했는데 지금 올해 뭐 12월 말 1월 뭐 늦어도 2월에는 가지 않을까 했는데 안 가고 있잖아요. 네. 결국에는 비트코인의 메이저 조정이 끝나고 11만을 돌파해서 12만 13만 달러 올라가고 전 세계에서 화폐를 찍어내고 저금리가 돼야 될 텐데 그걸 제가 어떻게 맞춥니까? 그쵸? 그거를 맞출 수 있으면 제가 지금 부동산 팔아서 알트코인 리플 사고 이더리움 사고 솔라나 사죠. 네. 서울 부동산 1.5배 오를 텐데 여긴 10배 오를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지금 폭락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알트코인도 이렇게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게 하잖아요. 근데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기에는 지금 또 알트에 대한 확신도 부족하시잖아요. 또 대부분 물려 계세요. 이거 보시는 분들은. 그래서 저라면은 알트코인 주목할 만한 알트코인 솔직히 모르겠고 그래도 조금 생각을 해보자면 그런 건 있죠. 과연 알트코인 시장이 이대로 끝날 거냐는 비트코인이 11만 불에서 계속 횡보할 거냐랑 비슷한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이게 급등하진 않더라도 연말에 뭐 한 13만 불, 14만 불 정도만 가 있어도 메이저 알트는 좀 흘러 들어갈 것 같아요. 그 자금이 뭐 이더리움이 될 수도 있고 솔라나가 될 수도 있고 리플이 될 수도 있고 도지코인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메이저 알트들이 가겠죠. 그 알트코인 중에 그 수익을 많이 내는 알트들이 있거든요. 그 회사를 이렇게 재무제표나 어떤 수익 구조 이런 거 보시면 대부분의 알트는 그냥 돈 못 벌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이 사주는 돈을 재단이라든가 그 발행자들이 이제 먹고 이렇게 수익으로 쓰는 구조죠. 이게 지금 결국엔 못 오르고 있는 이유는 뭔가 그 내러티브 혹은 광기의 장이 안 오니까 못 오르고 있는데 꾸준히 가격을 유지하거나 별로 안 빠지거나 오히려 오르는 코인들은 미국 코인들 중에 거래 수수료로 돈 많이 버는 회사들이 있어요. 플랫폼 코인들. 그런 코인들은 돈을 진짜 많이 벌고 있어요, 회사가. 그러니까 이 알트코인 가격이 별로 떨어질 이유가 없고 오히려 수익이 늘어나면 더 오르는 거예요. 주식이랑 똑같은 거예요. 기업이 이익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주가는 올라갈 확률이 훨씬 높잖아요. 그런 알트코인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트코인을 내가 투자를 해가지고 조금 더 수익률을 높게 가져가 보겠다. 그러면은 저라면은 알트코인들을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정말 돈을 잘 벌고 있는 코인들 중에 얘네가 앞으로 더 수익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인가를 주식 관점으로 봐야죠. 그럼 리플이나 도지는 돈을 많이 벌고 있나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지금 많이 벌고 있는데 지금 흑자를 내고 있는데 앞으로 더 낼 기업이 지금 적자인데 앞으로 흑자로 돌아설 기업보다는 떨어질 가능성은 적겠죠. 물론 적자인 기업이 흑자가 되면 더 많이 오르겠지만 그거보다는 지금 흑자인데 더 흑자가 될 기업을 찾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근데 이 논리로 들어가면 문제가 그럴 거면 내가 알트를 왜 하냐 주식을 하지. 주식은 알트보다는 더 안전할 텐데. 그러니까 지금 알트코인의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거를 공부해서 맞추느니 서클 주식을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는 여기는 기업 이익이 막대하고 미국이 밀어주는데 USDC 같은 거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트코인이 지금 매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알트코인은 투기성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럼 이 얘기는 결국 비트코인 불장 언제 오냐랑 똑같은 거예요. 비트코인 불장이 와야 그 다음에 알트코인 불장 오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 몰라요, 여러분. 제가 그 용하다는 분을 많이 그러니까 잘 맞춘 분들. 야 이제 떨어질 때 다 맞춘 분, 오를 때 다 맞춘 분들 봤는데 한두 번은 맞히는데 두세 번은 못 맞추시더라고요. 그래서 알트코인은 야 어렵다. 진짜 어렵네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투자를 하신 분 중에 혹은 서울 부동산 투자한 분 중에 수익이 난 분들은 일부 살 수 있잖아요. 나 부동산이 2억 올랐어. 그럼 주택담보대출 한 1,000만 원, 2,000만 원 더 봐서 지금 알트 그냥 심심풀이로 사볼까? 왜냐면 지금 알트가 막 폭락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해볼만 하잖아요. 그쵸. 내 순자산의 한 5% 정도? 정말 뭐 최악의 경우 빵원대도 내가 딴 걸로 많이 버는 분들. 비트코인 비중이 95%예요. 그럼 비트코인은 지금 뭐 1억 5천 뭐 탄탄한데 뭐 나는 이거 뭐 1억에 샀는데 5천 벌었잖아요. 그럼 한 500 정도 도지코인 넣어볼까? 이럴 순 있잖아요. 얘는 가서 막 5-6배 갈 수도 있으니까. 근데 지금 내가 인생을 바꾸기 위해 알트코인을 넣겠다. 안 되죠. 그럼 안 되겠네 진짜. 네, 위험합니다. 네, 오늘 이사님과 함께 부동산과 코인 시장의 방향성부터 우리가 실제 취할 수 있는 전략까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결국 중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기준과 흐름을 읽는 눈 같은데요. 오늘 저희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성정일TV 시청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뵌 지 정말 1년이 넘은 것 같은데 1년 동안 똑같은 말씀만 드린 것 같아요. 무주택자분들은 내 집 마련을 서울 수도권에 빨리 하자. 그리고 비트코인 암호화폐는 사야 된다. 그런데 알트코인 비중은 높게 가져가지 마시고 비트코인 위주로 가져가자.
저도 알트코인 투자해봤는데 쉽지가 않더라. 이런 얘기 계속 드려왔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집 마련 성공적으로 하시고 네. 급등한 지역 따라가지 마시고 적당한 금액으로 내 집 마련하시고 네. 비트코인 DCA로 모으시고 네. 성실하게 현실을 살면서 네. 이 상승은 비트코인과 제가 볼 때 내 집 마련하시면 서울 수도권에 하시면 나오게 돼 있어요.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현실을 사시면서 네. 조금 더 활기찬 하루, 조금 네. 더 성실한 하루를 보내면서 직장에서 경쟁력을 갖추시고 내 배우자, 남편, 아내를 한번 돌아봐서 네. 당신 참 열심히 살고 있다. 우리 내 집 마련하고 코인도 모으고 있으니까 부자 될 수 있어. 네. 치킨 한 마리 시켜 먹고 맥주 한잔 할까? 하면서 가족의 화합도 가져가시고 네. 자녀분들하고 뭐 요즘 날씨 이제 여름이니까 좋잖아요. 그쵸. 워터파크 같은 데 가셔서 신나게 한번 노시고 재충전하시는 그런 한 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사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